네, 반갑습니다. 작은 영시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비가 오는데 아주 즐겁게 다시 시작합니다. 즐겁죠? 즐겁죠? 네. 행복하죠? 기쁘죠? 그쵸? 명쾌하죠? 아닌가요? 항상 불안한가요? 부정적인가요? 슬픈가요? 웃고 삽시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웃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우리 애들은, 정말 작은 애들 있죠. 애기들은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어떤 연구 결과에 애들이요 일반 어른들보다 스트레스가 10배가 더 많대요. 일반 아기들은요 어른들보다 스트레스가 10배가 너무 많은데, 아이들은 왜 행복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마음대로 울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어떻죠? 그만큼 스트레스는 아이들보다는 적게 받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린이들보다 더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웃는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창피한가요? 부끄러운가요? 그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죠?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창피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일을 즐겁게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웃고, 여러분들 혹시 길가에 다니면서 하늘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보신 적 있나요?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 하늘 보신 적 있나요? 어떻던가요? 저는 가끔씩 하늘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숲풀이나 이런 것도 자연을 좋아해서 나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런 걸 보면 조금씩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요, 여행이에요. 지방을 막 무작정 떠나요. 그냥 몸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걸 통하면 어떻게 해요? 더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요, 더 충만해집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제가 많은 열정이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샵에서 저 손님들한테, 고객한테 만족하는 그런 걸 더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저한테 가끔씩 얘기를 해요. 원장님은 도대체 열정이 어디서 나느냐? 열정이 과연 도대체 어디서 날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스트레스를 잘 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잘 푸는 방법은 저는요, 가족들과 같이, 좋은 사람과 같이 여행을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이런 데를 많이 제가 촬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누구 따라 말 맞다나 뭐 아침에 조기 축구에도 갈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골프도 치러 갈 수도 있고, 야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가족들과 같이 여행 다니는 거를 저는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저는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런 행복감으로 인해서 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동안 미용이라는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내가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알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과거는 사실은 알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신 건 뭐죠? 지금 현재 있는 내 모습만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보는데, 내가 처음에 미용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은 사실 관심 없지만 관심을 이제는 가져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미용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잘하나요? 여기 계시는 손님들이겠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왜 미용을 시작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거죠. 나이도 있는데 남들보다는 2배, 3배 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왜 남의 주기를 바라냐 이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들을 뭐라냐면 우리가 어른들이 가끔씩 얘기를 해.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그런 그릇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릇이 얼마큼 되고 있느냐. 그걸 과연 내 크기가 도대체 얼마큼 되느냐. 사회적인 지식은 많을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식이 그릇이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미용을 시작했어요. 근데 기술은 되게 좋아요. 근데 기술은 너무 좋은데 젊을 때부터 너무 어린 시간서부터 경력이 쌓이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게 오픈을 했어요. 근데 가게가 잘 될 수 있는 확률보다 안 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지식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그릇,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할 수 있는,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손님과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하면 약간의 감성과 센스가 필요한데 그런 감성과 센스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무조건 내 기술만 믿고 들어갔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미용실을 운영할 때, 내가 오너가 됐을 때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오너의 자질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기술만 좋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감성적인 센스만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제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아주 만능이 돼야지만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디자이너죠.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언제 됩니까? 우리가 1년, 2년, 3년 요즘에는 1년 해가지고 급속도로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초고속으로 디자이너가 돼요. 근데 과연 초고속으로 디자이너가 된 사람들한테 손님을 맡겼어요. 그러면 손님의 만족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만족도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이 헤어 1년을 해서 미용을 1년을 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됐는데 내가 고객을 줬습니다. 근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거를 능력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릇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손님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안 되고 있는데 손님을 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담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기 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아기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웃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잘 큰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소화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아기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막 누워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아기한테 야 누워 있는 애 보고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너 빨리 일어나서 걸어다녀. 걸어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걸어다닐 수 있나요? 못 걸어다녀요. 왜? 아직까지 거기 능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미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내가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을 할 수 없는데 손님을 막 줘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만 앞선다는 얘기죠. 그런 그릇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거죠. 그런 기술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끈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용은 기능인입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끔 걸맞게끔 내가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손님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손님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손님 중에 이제 딸이 있어요. 근데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문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는, 학문적으로 해서 이론으로 된 건, 문서로 된 거는 당일치기라도 하루 밤새고 꼴딱 새고 나서도 내가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능적인 거, 내가 손으로 하는 거는 하루라도 빼먹고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굳기 시작합니다. 무한반복이에요. 똑같은 걸 무한반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용도 똑같습니다. 미용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틀 3일 쉬었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손이 굳어서 그 다음날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2, 3일 쉬었는데도. 제가 미용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도요, 똑같이 고객을 봤는데 손이 처음에 딱 자를 때 손이 굳어 있어요. 한 손님은 한 2-3명 자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해요? 오래 하다 보면 점점점 그릇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그릇이 큰 사람 없습니다. 또한 그것도 똑같은 그릇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그릇이 있냐? 이런 그릇이 있고요,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그쵸? 닭고기 같은 그릇이 있고 접시 같은 그릇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많이 남을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닭고기 같은 그릇도 있고 깊은 내공을 키워서 갈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접시처럼 얇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왕이면 큰 대접 같은 이런 그릇이 돼야지 좋다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이런 대접 같은 그릇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욕심을 버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돈 욕심, 금전적인 욕심. 금전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금전이에요. 두 번째가 게으름이에요. 부지런함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끈기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요, 빨리 손님을 받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해요. 그쵸? 손님을 빨리 받고 싶어요. 빨리 오픈해갖고 손님을 많이 받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돈을 먼저 쫓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기술이 뒷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만심이 생겨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점점. 이 접시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접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보고서 막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술을 먼저 쫓아가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기술을 먼저 키우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스승을 쫓아다니는 거죠. 나하고 잘 맞는 좋은 스승을 쫓아가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얻어야 되겠죠. 그런 지식을 다 얻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점점점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기술적인 그릇을 먼저 키우는 게 제가 볼 때는 기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받습니까?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밀어주면 어떻게 그 손님도 다 소화할 게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 가끔씩 많이 해요.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손님들을 막 해요. 근데 손님 한 사람을 막 30분, 40분, 막 1시간씩 막 해요. 그렇게 해서 돈 벌겠어? 맞잖아요. 우리 미용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을 뽑아내줘야 되잖아요. 단가가 내가 되게 비싸면 모를까? 최소한 파마하면 많은데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면 내가 모를까? 그렇게 안 하는 이상은 내가 시간을 빨리 뽑아야 내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코트 하는데도 똑같아요. 내가 코트 한 1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 안에 뽑아내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손님 머리를 마음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손님한테 만족할 수 있는 커트를 구사하는 게 내 능력이라는 거죠. 손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도 정신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두뇌도 굉장히 명석하게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을 필요하다는 얘기죠. 점점 기술적인 그릇을 먼저 키우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얘기죠. 자, 기술을 배우는 데서 그릇을 키웠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만 기술을 키운다고 해서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젊은 사람이 기술만 좋다고 해서 오픈했다고 잘 되나요?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뭐를 키워야 되냐? 사회적인 지식을 키워야 되죠. 아니, 사회적인 지식을 키우는 것보다도 제품에 대한 지식도 키워야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과 제품이 학문적인 기술이 두 가지가 병합이 돼서 같이 커가나가야 되는 거죠. 그쵸? 기능적인 부분과 그거에 따르는 펌웨어 같으면 요즘 열펌이나 아이론펌이나 염색이나 정말 다양하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먼저 내가 기술을 먼저 터득하고 그거에 대한 그릇을 먼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사회적인 지식도 일단은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지식은 어떻게 생겨요? 사회적인 지식은 어떻게 생길까요? 첫 번째가 고객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고객하고 일단은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교회한테 뭐예요? 지식을 얻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고객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은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얘기한 대로 책이나 언론이나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서 어때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내가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많이 얻으면 사람한테 지식을 또 내가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뭘 하셔야 돼요? 내가 손님들한테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지식이 필요가 없어. 근데 나는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 뭘까요? 감성적인 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감성적인 센스는 어떻게 생길까요? 감성적인 센스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경험이에요. 경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험만이 감성적인 센스를 키울 수 있어요. 이거는요, 감성적인 센스는요,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내가 지식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감정의 센스가 없는데. 엉뚱한 손님이 이거 얘기했는데 나는 엉뚱한 지식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손님이 필요한 거를, 손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줘야지 손님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곧 뭐예요? 서비스업인 거죠. 그리고 또한 뭐죠? 항상 웃어야죠. 이렇게 하하하 웃어야죠. 웃는 사람한테 복이 옵니다. 그쵸? 그리고 웃는 사람한테 고객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거를 다 갖추었을 때 점점점 내 그릇이 커지면서 그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리더 중에서도 또 어때요?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리더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미용실의 원장님의 리더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 정도의 크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른 데에 가서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한 미용실에서의 그 크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커져야 되잖아요. 단체에 가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대한 미용
미용사 중앙에 있잖아요. 그쵸? 요즘 사단법인으로 많은 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교수 단체도 있고요, 학원 강사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뷰티 산업 디자인 무슨 산업 디자인 단체도 있고요.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협동조합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뭐가요? 타 미용사들보다 어때요? 모범적이거나 내가 이루어온 성과가 많아야지만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한 자리를 감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런 걸 하지 않고 감투를 쓸 수 있나요? 감투를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때요? 경력 많다고 나이 많다고 주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 감투를 주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쵸? 다른 사람보다 모범이 되기 때문에 감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미용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종이 같은 그릇을 갖고 있는데 나는 큰 그릇이다 생각하고 덤비면서 힘들어 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청담동에 있을 때 제가 만약에 거기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청담동에 있으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 그쵸? 그때는 월급이 워낙 적어서 제가 돈을 보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을 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온 순간 저는 많은 시간을 어떻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경험이 또 아픈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아마 타락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타락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젊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는 아마 타락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비용을 제가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 제가 벌 거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것만 조금만 벌어야겠다는 생각을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수에 맞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왜?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젊었을 때 작은 종기에 분수에 넘치는 그런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흘러서 넘쳐버려요.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릇이 커졌어요. 이 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지식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 그릇이 이만큼 커졌는데 내가 그릇이 이만큼 커졌는데 이 안에서 내가 다 놀아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어린 시간에 그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놀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분수에 다 넘쳐버려요. 그런 시간이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미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미용뿐만 아니고요. 다른 직종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아가기 위해서 허황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샵에 오면서요, 살롱에 오면서 고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그거에 맞게끔 분수에 맞게끔 행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릇이 작다고 해서 또한 기죽지는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기죽는 거하고 그릇 작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수가 넘치는 건 내가 자만심이 생기는 거고요. 자만심만 없어지면 돼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가장 미용하면서 가장 우월감이 자신감이 넘칠 때가 언제냐면 7년차, 8년차, 10년차 미만일 때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어때요? 오픈을 해버리죠? 그쵸? 그리고 폭삭망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세상 살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게끔 세상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죠. 세상은 내가 도전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또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노력한 그 계기가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직종에 역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릇을 키우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요,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저처럼 좋은 계기가 돼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저보다 더 능력이 더 뛰어나고 더 금전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게끔 더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유로사도 분명히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욕심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욕심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슨 욕심이 많냐? 지식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지식을 남과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내가 돈을 보고 쫓아갔을 때하고 내가 지식을 나눔과 공유를 했을 때하고 내 그릇은요, 돈을 보고 쫓아갈 때보다 나눔과 공유를 했을 때가 내 그릇이 더 커지고 있더라는 걸 내가 느끼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나눔과 공유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릇이 더 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방송을 왜 합니까? 저한테 뭐 득이 있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저한테 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걸 하면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방송을 제가 왜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동감이 되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계기가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나눔과 공유죠. 나눔과 공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또한 나눔과 공유를 제가 계속 하면서, 그리고 그러는 걸 열정이 식지 않고 끈기죠. 끈기. 게으름이 없고 끈기가 도전이 저는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그릇은 과연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제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종기보다는 조금 더 큰 밥공기 정도? 밥고기 정도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접이 돼야죠. 냉면 그릇 세수대야처럼 이만큼 커야겠죠.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지식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나눔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런 것보다는요, 나눔과 공유를 통해서 어때요? 정말 세수대야 같은 그런 큰 그릇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저 사람은 진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구나,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버리고 나눔과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큰 그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돈 보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돈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릇이 항상 존경하는 그릇으로 변치 않습니다. 항상 불수에 넘쳐서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폭삭망합니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요, 젊었을 때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서 되게 힘들어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젊었을 때 돈 벌었나요? 못 벌었어요? 나이 먹어서 돈 벌겠네요. 그쵸? 근데 나이 먹어서도, 젊었을 때도 돈 못 벌고 나이 먹었을 때도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뭐죠? 미친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젊었을 때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 그릇을 잘 다지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할 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뭐냐면, 시간이 이제 한마디만 할게요.
예전에 어떤 택시기사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담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무슨 담화를 나눴냐면, 현재 제가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이제 그릇을 빗댄 다른 걸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토지를 일구는 거, 땅을 일구는 걸 가지고 얘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이 있어요. 우창한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을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잘라야겠죠. 나무를 자르고 어때요? 뿌리를 뽑고 흙을 만들어서 거기에 돌멩이가 있으면 돌을 걷어내고 잡풀을 다 제거하고 나서 아주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양분도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옥토를 만들었어요. 옥토를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씨를 심나요? 아니잖아요. 밭고랑을 맺죠? 밭고랑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뭐 비닐도 씌울 것이고 아니면 나무를 모종을 하겠죠. 그럼 나는 그 상황에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 지금 제 단계는요, 씨를 뿌리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1년생짜리 씨를 뿌리고 있는 나무가 씨를 뿌려서요, 그게 자란 게 1년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불과 이 머리 만지는 사람을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요, 어때요? 씨를 뿌린 단계였었어요. 내가 작은 미용실 성공회 프로젝트라는 글을 쓰기 전에는요, 씨를 뿌리기 전 단계였었어요. 근데 작은 미용실 프로젝트라는 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씨를 뿌렸고, 그 씨를 뿌린 게 지금 시간이 흘러서요, 어떻게 해요? 1년생짜리 묘목이 됐어요, 지금. 열매는 언제 열려? 모르죠, 나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내가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땅을 일구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밭도 안 맨 사람은 있네. 아직도 수분이야. 나무도 아직 안 잘랐어. 여기 나무 자르는 사람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게끔, 나의 그릇이 얼마큼 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틈틈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시고 내 인생을 설계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사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의미하게 산 사람들이요, 젊었을 때도 돈 못 벌고 나이 먹어서도 돈 못 버는 사람이에요. 아셨나요? 네, 세상은 의미있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웃고 즐기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아셨죠? 다 웃어요. 하하하하하 하고 웃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